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자격증 중에서 엑셀 6월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때 꼭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여기 보시게 되면 문제를 좀 한번 봐볼게요. 요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제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열의 열너비는 꼭 1로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순서대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좀 한번 보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그 시트의 이름을 좀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맨 처음부터 더블 클릭을 하셔서요. 이쪽에 있는 요 시트 탭이에요. 여기 시트 탭에 오셔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제1작업 써주시면 돼요. 오타 없이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2작업, 그리고 또 더블 클릭하셔서 제3작업, 제3작업이라고 이름을 적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트는 꼭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에 있는 이 차트는 맨 나중에 또 차트를 추가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1작업, 2작업, 3작업 순서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1, 2, 3의 A열의 열너비를 전부 다 1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하나하나 따로따로 변경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쪽에 A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 놓으시고요. 요 열너비를, 요 A열의 열너비를 1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2작업에 들어가서도 A열의 열너비를 1로 지정하시고, 제1작업도 A열의 열너비를 1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기 싫을 때는 시트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모든 시트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주고 한꺼번에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든 시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게 그룹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하실 때는 바꿔놓고는 그룹을 해제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또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1작업, 2작업, 3작업 A열의 열너비를 1로 다 바꿨다라고 하면은 제1작업에서 내용을 입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1작업에서는 행의 높이만 좀 조절을 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여기 1행부터 3행까지는 행 높이를 30으로. 이거는 꼭 정해져 있는 값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리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내용을 만들 때 좀 편리합니다. 그리고 4행부터 20까지는 행 높이를 20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행 높이는 뭐 얼마로 지정하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편리상 이 행 높이가 너무 좁으면 붙어 있잖아요. 글씨들이. 그래서 조금씩 여유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1행부터 3행까지는 얼마로요? 30으로. 그리고 4행부터 20행까지는 20으로 바꿔놓고 작업을 하시면 좀 수월합니다. 그죠? 이렇게. 저장을 좀 먼저 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서 어디 폴더에다가 ITQ 폴더에다가 우리 1, 2, 3, 4, 5, 6, 7, 8 홍길동으로 저는 저장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실제 시험 볼 때는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했을 때 여기 위에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이름이 이렇게, 그죠? 1, 2, 3, 4, 5, 6, 7, 8 빼기 본인 이름으로 나와 있게끔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1작업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조건이 있죠.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 그래서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이 굴림의 11,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예요. 그래서 예외적인 것을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출력 형태처럼 정렬이 맞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전체를 다 지정을 할 거예요. 아니면 컨트롤 A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여기를 눌러서 글씨체를 먼저 바꿀 거예요. 굴림. 전체를 뭐로 바꿀 거냐면 여기 가셔서 굴림으로 변경을 하실 거예요. 굴림.
볼륨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얼마로요? 11. 그리고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해놔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다 클릭을 해도 굴림의 11이 되어 있게끔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먼저 테두리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B4부터 J 12, 14까지 이렇게. 여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 B4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J14까지의 테두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범위를 지정을 해서 테두리를 먼저 넣어 주실 겁니다. 뭐 나중에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테두리가 있으면 내용을 입력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또 위치도 잘 알 수도 있을 거고 어디가 병합이 되어 있는지도 잘 알 수가 있으니까 테두리를 먼저 해주시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요 테두리 변경하시는 거는 우리 여기 글꼴 그룹에 있는 요 부분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는 열 단위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먼저 어디에 있는 요 필드명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내용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코드 옆에 칸으로 이동할 때는 탭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산지 판매 수량 한 셀에 2줄 이상을 입력을 할 때는 우리 무슨 키 눌러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Alt하고 뭐예요? 엔터. Alt 엔터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Alt 엔터를 눌러서 단위계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옆에 칸으로 이동해서 재고 수량. 여기도 한 셀에 한 줄에 지금 한 셀에 2줄이 들어갔으니까 Alt 키하고 엔터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단위계를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판매 가격 그리고 순위, 그다음 배송 기간. 그리고 여기에 행 높이가 좀 좁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 경계선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경계선에 들어가셔서 이쪽 부분, 이쪽 경계선에다가 마우스를 놓으시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행 높이가 자연스럽게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내용을 이제 아래로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병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 병합이 돼야 되죠. 세 칸이. 그럼 하나, 둘, 세 개를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쪽에 나와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씨 나와 있는 거를 그냥 바로 눌러주시게 되면은 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을 병합을 미리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쪽에도 여기도 병합을 해주시는데 이쪽에는 이렇게 대각선 X 모양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도 병합하면서 바로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오른쪽 버튼 눌러주셔서 요 셀 서식 아니면 컨트롤 1번을 눌러주셔도 되는데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셀 서식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 어디에 있는 요 테두리 나와 있는 부분 있으시죠? 이 부분에 들어가셔서 요 대각선을 양쪽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쪽과 이쪽을. 그렇죠? 그래서 X 모양이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대각선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이쪽 부분에도 또 세 칸이 또 이렇게 병합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또 병합을 또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병합을 잘못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얘를 눌러주면 병합이 된 게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병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 내용을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내용을 입력을 하시다가 열 너비가 좁으면 여러분들이 열과 열 사이에 들어가서 열 너비를 어떻게 해요? 넓혀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먼저 내용을 좀 입력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했는데요.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열 너비가 안 맞는 부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절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숫자 나와 있는 부분들 있죠. 이 숫자는 이 오른쪽 정렬을 하는 것보다는 이 표시 형식 있죠. 이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이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눌러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쪽에 표시 형식의 그룹에 있는 이 천 단위 구분 기호 있죠.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끝에가 조금 여유 공간이 있으면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오타가 있으시면 안 되니까 이 엑셀 같은 경우는 한글과 파워포인트에 비해서 시간에 막 쫓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요 내용 입력한 거를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틀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숫자가 틀리거나 아니면은 여기 국내 구에 이런 내용들이 좀 반복되는 내용들이 잘못 입력이 되시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의 그 함수 문제를 풀거나 뒤에 있는 이 작업, 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좀 오타나 이런 것들을 있는지 숫자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거를 꼭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 순서대로 조건대로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대로.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이쪽에 나와 있는 이 제목을 하셔야 돼요. 제목. 이 제목은 도형 사다리꼴 요거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형 사다리꼴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삽입에 가셔서 우리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가시게 되면 도형. 요 도형의 사다리꼴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들어가셔서 요 우리가 1행부터 3행까지 행높이를 조절을 좀 해놨기 때문에요. 1행의 중간부터 3행의 중간까지 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열의 한 중간 정도까지만 가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주시고 도형의 색깔을 지금 뭐로 바꾸라고 했냐면 채우기 노랑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 도형 채우기의 색상을 표준색에서 노랑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바로 그 밑에 보면은 도형 효과가 있죠. 여러분들 도형 효과에 들어가 주셔서 요 그림자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으시죠? 그림자에 들어가서 오프셋 오른쪽으로 오프셋 오른쪽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글꼴에 관련된 거는 다 홈에 가서 바꿔주시면 되죠. 홈에 가서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가 24였어요. 24로 변경해 주시고 글자 색깔은 검정색. 요 검정색. 그 다음에 굵게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글꼴 그룹에서 글씨체 굴림, 크기 24, 굵게,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글씨가 정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렬을 여기 가로, 세로 요 가운데 맞춤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춰주시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판매 현황.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글씨를 입력을 했는데 혹시 만약에 글자가 너무 여기가 폭이 좁아서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 도형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열의 너비를 조절을 해서 이 도형의 크기가 늘어나게끔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꼭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셀에다가 결제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원본은 삭제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복사, 그림으로 복사기는 요게 결제란이죠. 얘를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 결제란을 만들 때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위나 여기 위나 아니면 여기 오른쪽에 왼쪽에 내용이 없는 곳 그러니까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 두 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네 칸에 한 두 줄 정도를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위에 내용이 없어야 되고 왼쪽에 내용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칸에 두 줄. 그리고 테두리를 가셔서요. 모든 테두리로 먼저 해주세요. 먼저 해주시고 나서 여기 아래쪽 칸, 요 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 칸을 선택을 해 놓으셔야 요거만큼 줄이고 반 정도 줄이고 또 요거는 요 행 높이 하나만큼 늘려주시게 되면은 요 폭이 좀 되겠죠. 조금만 더 늘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는 병합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는 병합을 하고 확인 써주시면 되죠. 요거 Alt 엔터 눌러서 써주시면 됩니다. Alt 엔터. 그리고 담당, 팀장, 그리고 부장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도 글씨체가 굴림에 11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체를 다 선택을 해서 범위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굴림으로 되어 있고 11로 되어 있고 정렬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지정하고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눌러주신 다음에 어디에다가 이곳에 나오게 해야 되죠. 이곳에 붙여넣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요쪽 클립보드에 있는 요 붙여넣기 요 부분을 클릭을 하세요. 요 부분 클릭을 해서 어디로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요 그림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부분을 그래서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나타나요. 그죠? 여기 클릭하고 하시게 되면 이쪽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고 나면은 크기를 막 늘리거나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열너비를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크기는 그냥 복사한 모양 그대로 그냥 놔두시는 게 예쁘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요 원본은 삭제를 하셔야 돼요. 범위를 지정하셔서 요 홈 메뉴에 보면은 맨 끝에 편집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우기 아마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한 번에 모두 지우기 눌러주시면 돼요. 모두 지우기.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한 번에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B사부터 요 색깔 칠해야 되는 부분들 있죠. B사부터 J4, G14, I14는 주황으로 칠하라 그랬어요. 요 맨 앞에 있는 부분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을 하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셔서 이쪽 도형 채우기 글꼴 그룹에 있는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셔서 뭐를 선택하면 돼요? 주황색. 꼭 주황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하라 그랬어요. 요 유효성 검사 어디 셀에다가 H14셀 여기가 H14셀이죠. 여기에 상품명이 이 부분이 딱 보이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요. 우리 요 데이터라고 하는 요 메뉴에 들어가면 여러분들께 데이터 도구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요 데이터에 들어가서 요 데이터 도구라고 나와 있는 요 그룹에 보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림 보고 찾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거기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런 대화 상자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요 제한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목록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얘를 뭐로 바꾼다고요? 목록. 요걸로 변경하시고 여기 원본에 뭐가 나오게 상품명이 나오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죠? 요 원본에 요 상품명이 나오게끔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버튼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 이쪽에 상품명이 쭉 떨어졌죠. 스마트 링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효성 검사 꼭 해주셔야 나중에 6번의 함수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셀 서식. 여기 보면 셀 서식 H5, H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누구 뒤에다가 숫자 뒤에다가 넣어주라 그랬어요. 그럼 셀 서식 어디 H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디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셀 서식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셀 서식에 들어가 주셔서 어디? 이쪽에 있는 표시 형식으로 가주시는 겁니다. 표시 형식을 눌러서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에 이 숫자 뒤에다가 단위를 넣을 때는 여러분들 요 샵 쉼표 샵샵 0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문자 뒤에다가 넣으라고 할 때는 요 골뱅이를 선택하시면 돼요. 요 골뱅이가 요 맨 밑에 내려가면은 요 골뱅이 여기 보이시죠? 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얘는 문자. 지금은 뭐예요? 숫자예요. 숫자. 그리고 뒤에다가 커서를 클릭해 놓고 끈 타운표를 해주신 다음에 거기 안에다가 원을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 요 부분 보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되죠. 요거 확인이 되시면 그때 확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정렬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정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보면 G5부터 G12에다가 이름을 정의하래요. 뭘로? 재고, 수량으로. G5부터 G12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요. 요 부분이 이름 상자죠. 여기 이름 상자.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적어 주시는 거예요.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이름 상자에다가 클릭해 놓고 재고 수량이라고 쓰신 다음에 마지막에 엔터를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범위를 지정한 곳이 뭐로 나타나요? 재고 수량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우리가 1차적인 제1작업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는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1 작업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 2 작업을 하고 3 작업을 하고 차트를 하고 맨 나중에 함수를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2 작업, 3 작업 하시기 전에 요 조건부 서식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7번에 있는 요 조건부 서식.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보니까 수식을 이용해서 판매 수량이 1500 이상인 1500 이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써야 되죠. 이상 1500 이게 1500이죠. 1500 이상. 근데 어디에다 하라 그랬어요? 행 전체에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순수한 데이터가 있는 곳 요 부분이 돼야 돼요. 요 부분 행 전체 이렇게 요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조건부 서식할 때는 요 범위 지정이 아주 중요해요. 요 부분 틀리지 않게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 어디 가요? 세규칙. 조건부 서식에 있는 어디로? 요 세 규칙으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어디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 부분을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다 이제 써야 되겠지. 그죠? 뭐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판매 수량이 여기 셀. 요 셀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절대 참조가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F5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밑에 어떤 것도 F6도, F7도, F8도 비교를 해야 되죠. 근데 F는 고정이 돼야 돼. 근데 행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열이 고정인 참조로 바꿔주셔야 돼요. 열만 고정이 되고요. 행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F4를 2번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열은 고정, 행은 바뀌는 주소로 그 열 고정 혼합 참조로 주소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 나서 얘가 얼마 이상? 1500 이상이라 그랬어요. 그죠? 요 조건 잘 써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서식에 들어가서 아까 뭘로 하라 그랬냐면 파랑 굵게로 하라 그랬어요. 파랑 굵게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제 판매 수량이 1500이 넘어가는 거에만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하시고 그리고 저장 한번 눌러주고요. 조건부 서식을 하신 다음에 2작업, 3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번에 6월달 시험에 그 2작업이 뭐가 나왔냐면 목표가 찾기 및 요 필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요 2작업에 나오는 거는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나올 수도 있고 필터 및 서식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5월달, 6월달 지금 현재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나왔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이제 한번 봐볼게요.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에 B2셀에다 모두 붙여넣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를? B4부터 H12까지 여기까지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그리고 어디로 가요? 제2작업 제2작업의 어디 셀을 B2 셀로 가는 거예요. 여기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요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요 모두로 되어 있으시면 돼요.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여기 뭐예요? 모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열너비가 안 맞아 있는 곳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넓혀주셔도 돼요. 여기 열머리글을 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끝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열너비가 조절이 돼서 맞춰져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조건 1번을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목표가 찾기를 먼저 한 다음에 고거 필터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디하고 어디 셀을 B11부터 G11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B11부터 G11까지 여기까지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고 내용을 쓰래. 국내 원산지 상품의 그다음 뭐예요? 상품의 판매 수량 가로 열고 단위 땡땡 개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그죠? 개 평균까지 써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셀에다가 어디 셀에다가 H11셀에 국내 원산지 여기 문제 보면 국내 원산지 상품의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래요.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D 에버레이지 함수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목표가 찾기가 나오면 함수가 하나가 꼭 나오죠. 에버레이지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데이터 베이스 함수 D 함수 D 에버레이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D 에버레이지
그러니까 목록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디에버리지를 선택을 했고요. 없으면 여기다가 검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에버리지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들어가면 요 D함수,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명을 포함한 범위를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 보면은 국내 원산지, 요 국내 원산지, 그죠? 여기 원산지, 그리고 판매 수량, 그죠? 요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셔도 돼요. 이거를 이렇게 다 지정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판매 수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열에 있죠. 행번호가 얘가 1번, 얘가 2번. 그래 여기 열 번호를 필드 번호를 몇 번으로 여기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 2번 써주시면 돼요. 판매 수량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 그죠? 조건은 누구예요? 원산지가 누구인? 국내.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이 크리테리어라고 나와 있는 이 말은 조건을 쓰라는 거예요. 이 조건 범위가 필드명을 포함한 이 부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1772가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했어요. 그러면 여기 테두리 좀 이제 해야 되니까 우리 테두리 좀 한번 정리 좀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를 하라 그랬냐면 국내 원산지 상품의 판매 수량이 현재는 얼마로 되어 있는데 1772인데 얼마가 되게끔 바꿔놓으래요? 1800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 부분이 바꿔야 된대요. 교정 밸런스에 해당이 되는 누구? 요 판매 수량. 요게 얼마가 돼야 얘가 1800이 되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커서를 여기다 놓고 이 계산식이 틀리면 이 답은 틀려집니다. 여러분들. 데이터에 가서 요 예측 여러분들 거 요 예측이라고 나와 있는 요 그룹에 가서 보시게 되면 가상 분석이 있을 거예요. 요 데이터에 가서 예측이라고 나와 있는 요 그룹에 누구 들어가요? 가상 분석에 요 목표가 찾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목표가 찾기를 눌러주세요. 얘를 눌러주시고 나면 요런 대화 상자가 떠요. 그래서 수식셀은 여기야. 수식셀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력한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찾는 값은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1800 직접 입력을 하는 겁니다. 찾는 값은. 그리고 값을 바꿀 셀은 어디예요? 아까 교정 밸런스에 있는 판매 수량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 보면 얘가 수식셀, 찾는 값은 직접 입력, 값을 바꿔야 되는 셀은 누구예요? 요 교정 밸런스에 있는 요 판매 수량.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하면 돼요. 판매 수량의 평균값이 요 평균값이 얼마가 되게 하기 위해서 1800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정 밸런스의 판매 수량 여기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문제 순서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1800이 됐죠. 요거 첨단의 기호 좀 눌러줄게요.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그럼 예쁘게 모양이 됐죠. 그러면 이제 조건 목표가 찾기 1번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를 하셔야 되는데 이 고급 필터 같은 경우는 원산지가 국내이면서 재고 수량이 500 이상인 끝에 잘 봐야 돼요. 고급 필터 할 때는 뭐뭐뭐뭐만 남기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끝부분을 잘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급 필터에서 뭐뭐이고 뭐뭐이면서 라고 나오면 얘네는 무슨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뭐뭐이고 뭐뭐이면서 라고 나오면 무슨 조건이다? AND 조건이에요. 그럼 AND 조건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된다? 같은 줄에다 써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뭐뭐이거나 라고 나오면 또는이야. 뭐뭐이거나 이럴 때는 OR이에요. 그 OR이라는 조건은 다른 줄에다 써야 된다라는 거. 지금은 이고 이면서기 때문에 뭐예요? AND야. 그래서 조건을 어디다 쓰라 그랬어요? B14. 그리고 고급 필터 할 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필드명이 꼭 같아야 돼요. 그래서 는 어디라 그랬어요? 원산지 클릭하고 엔터. 그 다음에 는 해주고 재고 수량 엔터. 복사해서 갖다 써도 되지만 이렇게 는을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는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써요? 국내이면서 같은 행이죠. 여기다가 500 이상. 이게 조건입니다. 그죠? 이 조건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셔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거.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눈에 잘 띄라고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고급 필터를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본을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에 들어가서 필터에 있는 이 고급이죠? 이 고급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여러분들 눌러주시면 돼요. 고급.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나면 이런 모양이 떠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우리는
다른 장소에 복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선택하시고 목록 범위는 이미 범위 지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조건 범위는 당연히 여기겠죠.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어디로? B18로. 여긴 B18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범위만 지정하고 복사 위치는 어디예요? B18.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원산지가 다 국내 나왔죠. 그리고 재고 수량이 다 500 이상인 것만 나왔잖아요. 두 개의 조건이 다 만족이 되는 것만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요. 지금 문제에서 상품명 남아 있어야 돼요. 분류 있어야 돼요. 원산지는 없어도 돼. 그 다음에 판매 수량 있어야 되고 판매 가격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판매 가격이 여기 보면 상품명 남아있죠. 상품명 분류 여기 있고 판매 수량 여기 있고 판매 가격 여기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남겨두고 얘네들만 홈에 가서 우리 편집의 맨 끝에 지우기라고 있었죠. 모두 지우기.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지워지시고요. 얘네들을 이렇게 옮길게요. 안 지우고 옮겨도 돼요. 그냥 덮어주셔도 되는데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B18로 옮겨주시면 되겠죠. 더 열너비가 안 맞으면 좀 조절해 주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 우리 제2작업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작업이 끝나면은 저장 버튼을 또 눌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3작업. 제3작업은 정렬 및 부분합이 나오거나 아니면 피벗 테이블이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도 정렬 및 부분합이 나왔고 5월에도 정렬 및 부분합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요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마찬가지예요.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를 해서 제3작업 B2에다가 갖다 놓으라 그랬거든요. 그럼 제1작업에 가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뭐 하셔야 돼요? 복사. 그리고 제3작업에 가서 B2 셀에다 놓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뭐 하시면 돼요? 모두. 그래서 열너비가 또 안 맞으면 아까처럼 이 열머리글을 다 선택하고 끝에서 더블 클릭한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렬 및 부분합을 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지금 누구처럼 정렬해야 돼요? 분류예요. 분류처럼 정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차 부분합이 어떻게 돼요? 분류별 상품명의 개수가 1번. 분류별 판매 가격의 평균이 2번이에요. 몇 번 하셔야 돼요? 부분합을 2번 하셔야 됩니다. 분류별 이렇게 적어 놓으셔. 시험지 받으면 분류별 상품명의 개수 1번, 분류별 판매 가격의 평균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정렬을 하기 위해서 분류 클릭해 놓으시고 시계가 먼저 왔어요. 그죠? 그럼 데이터에 들어가서 우리 정렬 오름차순위를 하시게 되면은 시계가 먼저 오고 신발 용품 오고 주얼리 오죠. 이 내림차순을 눌러주게 되면 얘가 오름차순, 얘가 내림차순이에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하니까 오름차순이죠. 이렇게 눌러서 시계가 먼저 왔고 신발용품, 주얼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정렬을 하시고 나면 그때 이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부분합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개요에 가면 요 개요 그룹에 가서 보시게 되면 요 부분합이라고 있죠. 좀 끝부분에 있어요. 그죠? 요 부분합을 눌러주셔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부분합에 들어가면 미리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도 얘네들을 다 빼요. 어디만 남겨두고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만 남겨두고 얘는 왜 남겨놓아야 되냐면 여기 요약이 이렇게 아래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는 체크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 아까 1차 부분합이 뭐라 그랬어요? 분류별 뭐 상품명의 개수라 그랬죠? 상품명의 개수 이렇게 읽으면서 하시는 거야. 분류별 상품명의 개수 이래야 안 틀려요. 여러분들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확인 그리고 다시 또 뭐에 부분합에 들어가 주셔서 아까 1차 부분합했던 거를 풀어야 돼요. 이를 꼭 풀어야 돼요. 풀고 다시 분류별 판매 뭐예요? 가격 판매 가격의 뭐예요? 평균 이것도 읽어보시면 돼. 분류별 판매 가격의 뭐예요? 평균 문제 나와 있는 거 순서대로 읽어서 해주시면은 틀릴 일이 없어. 분류별 판매 가격의 뭐예요? 평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칭하는 거는 맨 처음부터 우리가 해지를 했어요.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1차 부분한 거 합이 없어지고 지금 마지막에 한 것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체크를 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리 빼버리면 더 좋잖아. 헷갈리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미리 빼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럽이 안 맞아 있는 거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윤곽을 지우라고 했어요. 그죠? 윤곽이 어떤 거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거를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까 부부담 옆에 그룹 해제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서 개요 지우기, 윤곽 지우기 같은 거예요. 요 개요 지우기, 그룹 해제에 들어가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얘를 눌러볼게요. 그럼 없어졌죠? 그럼 나머지는 얘네들 숫자들이 이런 게 맞나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게 맞아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부분합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이제 가야 되겠죠. 이제 차트를 하셔야 되는데 차트를 할 때는 이 범위 지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차트 범위를 지정할 때는 어디 우리 일작업에서 이제 범위 지정해야 되는데 어디 부분? 요 부분이죠. 범례하고 가로축. 가로축에 있는 내용. 그래서 판매 수량, 판매 가격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판매 수량, 판매 가격, 그다음 상품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 그냥 지정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판매 수량, 판매 가격을 이렇게 다 하셔도 돼. 이거 한꺼번에. 아니면 한 줄씩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범위 한번 지정하고요. 우리 삽입에 들어가면 요 차트 있죠. 세로 막대형에 요 2차원의 세로 막대형. 그럼 일단 다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요 필터 그림 나와 있는 거 있으시죠? 여기를 한번 눌러 주셔서 지금 누구를 빼면 되냐면 스마트링 있어야 되고 에어 있어야 되고 교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멘탈 플러스 있고 미밴드 있고 그 다음에 깔창 이거 없죠? 그 없는 거를 체크를 그냥 빼버리세요. 빼고 적용을 눌러주게 되면은 조금 더 쉽게 빨리 좀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스마트링 여기 나와 있는 거 확인되시죠? 둘레 6개, 둘레 6개.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이렇게 어디요? 차트 이동을 눌러주신 다음에 새 시트 여기 눌러서 제4작업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요. 얘를 어디로? 맨 뒤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 맨 뒤로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4번. 차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 레이아웃을 몇 번으로요? 3번. 그 다음에 스타일은 여기 펼쳐서 얘네들이 스타일이에요. 1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5번에 보시게 되면 차트 전체 글꼴이 나왔어요. 굴림의 11. 그럼 이건 당연히 홈에 가서 해야 되겠죠. 홈에 가서 굴림의 11. 그럼 전체적으로 크기가 조금 바뀔 겁니다. 굴림의 11로 해주시고 채우기 효과. 요 채우기 효과 같은 거는 맨 끝에 서식 메뉴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서식에 가서 어디로 가요? 도형 채우기. 요 도형 채우기에 가셔야 돼. 요 도형 스타일에 있는 도형 채우기에 가면은 이쪽에 질감이 나와요. 그죠? 이쪽으로 찾아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 질감에 가서 어떤 걸 눌러주셔야 돼요? 파랑 박엽지. 시험 문제는 요 파랑 박엽지, 요 분홍 박엽지 여기 잘 나옵니다. 파랑 박엽지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이 요 안쪽이죠. 그림 영역은 요 안쪽입니다. 이 바깥쪽이 차트 영역이고요. 요 그림 영역을 눌러서 요 도형 채우기에 요 색깔을 무슨 색깔로요? 흰색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바꿀 수 있죠? 이 정도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 요 제목을 바꾸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목에 보면은 굴림의 굵게 20, 요거는 홈에 가서 바꾸셔야 되고 채우기는 도형 채우기, 요 테두리는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차트 제목 눌러주신 다음에 얘를 지금 선택을 했죠. 얘를 눌러놓고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흰색 그리고 도형 윤곽선을 요 검정으로 바꿔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어디에 가서 홈에 가서 굴림 되어 있고 크기 얼마요? 20 그리고 굵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어떤 거? 굴림 20 굵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을 써주셔야 되겠죠. 내용을 주얼리 및 시계 및 그죠? 시계 이거 여기 제목 입력하실 때도 오타가 나오면 안 되겠죠. 판매 현황
그죠?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7번. 7번에 있는 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하나하나 보시면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먼저 판매 가격. 그래서 판매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요 주황 색깔이네요. 판매 가격. 그 얘를 선택을 하고 만약에 판매 수량을 바꾸라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잘 안 보면 얘를 잘 보이는 계열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누를게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서 누구를 바꾸라 그랬어요? 판매 가격을 하라 그랬죠? 여기에요. 여기 얘네들을 선택을 해서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의 무슨 축? 보조축.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계열의 표식. 요 표식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 표식이 요 세모 모양으로 바뀌었잖아요. 세모 모양의 크기 10. 요거 바꿀 때는 표식 있는 데 가서요.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얘가 떠. 그러면 요쪽에 채우기 통. 여기로 가시는 거야. 얘 눌러주시면은 여기 표식 보이죠? 표식 옵션. 기본 제공에 얘를 뭐로 바꿔요? 삼각형의 크기 얼마? 10. 채우기에서 표식. 요 기본 제공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 레이블 값. 요 레이블 값이라고 하니까 요거예요. 요 숫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얘를 한번 클릭하고 다시 한번 또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 요 플러스에서 요쪽 플러스에서 바꾸셔도 되고 요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바꾸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눌러서 요 레이블을 어디요? 바깥쪽 끝에. 위치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시는 거야. 그죠? 요거 선택을 하신 다음에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도 혹시 안 나오는 분들 계신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밑에 기타 옵션 있거든요. 거기로 들어가 주셔서 여기 값이라고 하는 거에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 나올 텐데 혹시 안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시요. 여기 안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어디에 들어가서 요 레이블에 요 기타 옵션으로 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뭐 해야 돼요? 눈금선 선 스타일을 파선. 요 눈금선이 여기에요. 눈금선에 더블 클릭하시면 돼. 그러면 요 대시 종류. 얘를 뭐로 바꿔요? 파선. 그죠? 이렇게. 요 대시 종류에 들어가서 요쪽에서 파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선이 요거예요. 그죠? 이렇게 변경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네, 축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요 축은 요 값을 확인하시면 돼요. 요 보조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최소값이 0으로 되어 있는지 또 이렇게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지 이거 봐야 돼요. 근데 지금 0으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숫자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요거 우리 요 표시 형식에 가서 바꾸셔야 돼. 표시 형식. 어디에 가서요? 요 표시 형식입니다. 회계로 되어 있으면은 하이픈으로 나오는 거고 우리가 지금 0으로 나올 때는 얘를 숫자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 0으로 바뀌죠. 숫자로 바꿔주셔야지만 0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조축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소값은 0, 그 다음 최대값은 50만원인데 기본값이 5만원이 아니라 지금 10만원이에요. 일시, 100, 1000만, 10만 써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들이 맞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0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는 그냥 놔둬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법내명. 여기 지금 보면 요 법내명을 변경하라 그랬는데 여기는 법내명이 지금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두 줄로 되어 있죠. 그래서 법내명을 바꿀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데이터 선택 가서 바꾸시면 돼요. 법내명은 어디 가서 바꾸신다? 데이터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서 요 판매 수량만 바꿔주면 되겠죠. 얘 누르고 요 편집. 여기 나와 있는 요 편집을 눌러주세요. 눌러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판매 수량 가로 열고 단위 땡땡 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눌러주게 되면 바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 넣으라 그랬어요. 그죠? 요거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삽입에서 도형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 요 설명서에 있는 거 요거 말하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방향을 요 노란색 조절점으로 당겨 주시면 되고요. 요 색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도형 스타일에서 그냥 맨 첫 번째 거 눌러주세요. 어떤 걸 눌러도 뭐 상관은 없는데 그냥 첫 번째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써주시는데 글씨가 가운데 안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운데만 좀 맞춰주세요. 가운데만 맞춰주시고 인기 상품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좀 너무 컸기 때문에 좀 사이즈를 조금 조절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기나 이런 거를 좀 보시고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이제 다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면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끝부분에 있는 요 테두리 여기 검정색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것만 좀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서식에 그 도형 윤곽선 있죠? 얘를 검정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클릭하고 검정으로 바꿔주시고 요 부분도 눌러서 검정으로 바꿔주시고 요 클릭해요. 이 문자가 나오는 거를 글자가 나오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검정 요 부분도 선택하고 검정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검정색이 이렇게 나타나서 모양이 맞춰지죠. 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차트도 완성이 됩니다. 더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제 다시 제일 작업으로 돌아가서 이제 함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 문제를 풀 때는 6번이 좀 쉽죠. 거꾸로 갈수록 좀 쉬우니까 6번부터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6번부터 한번 볼게요. 6번에는 거의 대부분이 브이로그업 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H14셀에서 선택한 뭐에 대한 상품명에 대한 판매 가격. 요 상품명에 대한 판매 가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브이로그업 여기 브이로그업이 있죠. 그죠? 브이로그업 요 선택하시고 들어가시면 요 맨 처음에 요 룩업 밸류라고 하는 요 찾으려고 하는 값은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H14셀입니다.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 우리가 요 엑셀에서 함수할 때 이 어레이라는 말, 렌지 그 다음에 우리 REF 이런 거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조건을 말하죠. 그래서 이게 요 범위가 바로 아까 어떤 거 상품명에 대한 판매 가격이에요. 그래서 상품명부터 판매 가격까지 범위를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요 열번호는 어떻게 되냐? 얘가 1번이에요.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되죠? 판매 가격은 6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을 써주시면 되고 요 렌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0을 써주셔야 돼요. 아니면 펄스를 입력을 하시던가. 근데 0을 입력하면 여기 0을 입력을 하니까 여기 어떻게 됐어요? 펄스가 나왔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바꿀 때마다 여기는 판매 가격이 바뀌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네, 6번은 뭐가 나왔냐면 6번에는 거의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5번에는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맥스, 민, 라지, 스몰 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재고 수량. 최소 재고 수량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스몰이 나왔어. 그러면 첫 번째로 작은 거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스몰. 여러분들이 요거 뭐 이런 간단한 함수는 직접 써도 되는데요. 제가 그냥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어레이, 요 배열이라는 요 어레이라고 하는 거 얘는 범위라는 뜻이라 그랬죠. 어디 재고 수량. 여기를 범위를 지정하면은 이름 정의한 게 이렇게 떠야 돼요. 그죠? 몇 번째로 작은 거? 첫 번째.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 5번의 문제는 맥스, 민, 라지, 스몰이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6월 시험에 요 4번에 있는 인덱스 매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잘 나오지는 않는데 또 가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인덱스 매치라는 함수도 알고는 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탈 플러스의 판매 가격. 그 멘타 플러스에 대한 요 판매 가격이 얼마냐 이걸 구하라고 한 거거든요. 요거에 대한 판매 가격. 그러니까 요 금액이 여기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인덱스라는 함수는 행과 열이 위치한 그 위치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출력이 되게끔 해주는 함수가 인덱스 함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덱스 함수에 들어가서요. 여기 첫 번째 거예요.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어레이, 요거 범위예요. 범위. 그러면 이 범위는 지금 어디? 멘탈 플럭스하고 판매 가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멘탈 플럭스가 상품명이고 판매 가격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판매 가격만 해도 뭐 상관은 없어. 그런데 그냥 우리 브이로그 푸는 것처럼 아니면 D함수 푸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롤이라고 하는 게 행이란 말이에요. 이 컬럼이라고 하는 게 열이란 말이야. 아까 어디 범위 지정했어요? 저희가 여기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다 그러면 이 스마트 링에 대한 판매 가격, 에어 엑스워치에 대한 판매 가격, 그러니까 뭐에 대한 판매 가격, 뭐에 대한 판매 가격이죠. 이 판매 가격은 열 번호가 1, 2, 3, 4, 5, 6이잖아요. 그 얘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6번. 얘는 6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6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행은 여기서 멘탈 플러스라고 나와 있긴 했지만 스마트 링이 물어볼 수도 있고 에어 엑스워치가 될 수도 있고 교정부 밸런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행번호는 상품명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롤이라고 하는 행번호는 매치라는 함수를 통해서 풀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함수 추가로 들어가서 매치. 요 매치는 일치한 값을 찾아주는 그 행번호. 일치하는 값의 행번호를 나오게끔 해주는 함수가 바로 매치란 말이에요. 그럼 룩업 밸류. 우리 누굴 찾으려고 그래요? 멘탈 플러스. 어디에서? 여기에서. 맞죠?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렌즈 매치 타입은 요 0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 107,800원 멘탈 플러스에 요 해당이 되는 요 107,800원이 나왔죠. 여기서 나중에 요 뭐가 찾으려고 하는 이 C8이 다른 게 나오면 또 이게 값이 바뀌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시계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더한 값에다가 그 개수만큼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계 상품의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에버레이지 if라는 함수가 있긴 하지만 그 함수가 이 ITQ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하고 나왔어요? sum if하고 count if가 나왔어. 그러면 이 sum if는 어떤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주는 거고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나오면서 평균을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나누는 거예요. sum if 나누기 count if입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sum if로 한번 가볼게요. sum if는 조건에 맞는 합계예요. 렌지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 요 분류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조건은 누구예요? 시계야. sum if나 count if에서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큰 따옴표 안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시계. 그럼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판매 수량이죠. 이 부분이에요. 그죠? 지금 요 값은 여기 나와 있는 5200, 요 31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대한 값이에요? 어떤 거? 시계에 해당이 되는 판매 수량의 합이에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나서 수식 입력줄. 여기가 수식 입력줄이죠. 여기에 들어가서 뭐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누기. 그리고 나서 count if에 들어가 주시면 돼. 요 count if가 있으니까 요걸 눌렀고요. 없으면 함수 추가로 가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누구? 시계에 대한 개수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에 범위를 지정하고 조건은 누구다? 시계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는 국어, 영어, 수학의 합이야. 그리고 국영수가 세 과목이다라고 하는 3을 이걸 하는 거지. 그죠? 여기서는 뭐의 개수예요? 시계의 개수가 나온 거지. 시계가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래서 4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 값이 나타났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2번은 무슨 함수가 나왔냐면 if가 나왔네요. 원산지가 국내이면, 이 원산지가 국내이면은 4일이라고 쓰고 그 외에는 14일로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클릭해 주시고 if 함수, 우리 if 함수에 들어가면 되겠죠. if 함수는 조건이 맞으면 참으로 가고 조건이 안 맞으면 거짓으로 가는 건데 이 조건식을 입력을 할 때는 셀 주소, 부동어, 값의 순으로 써야 되고요. 그 값이 문자일 경우에는 양쪽에 큰 따옴표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뭐가? 여기서 원산지가, 여기 보면 원산지가라고 했죠. 이쪽에 원산지가. 이 if 함수에서 셀 주소에 해당이 되는 값은 뭐뭐가, 뭐뭐이, 그게 왼쪽에 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떤 거? 원산지가라고 했죠. 원산지가. 얘가 왼쪽에 오는 거예요. 얘가 뭐가 나오면 국내 이면이니까 같다예요. 그죠? 그래서 국내 문자니까 큰 따옴표를 넣어주는 거고 국내가 되면 얘는 며칠이래요? 4일. 그렇지 않으면 며칠? 14일이 되는 겁니다. 그죠? 참이 되면 여기로 가고 거짓되면 요 아래로 가는 거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나머지 채우기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번은 판매 수량의 순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내림차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랭크 함수가 나왔을 때는 내림인지 오름인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림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올더 바이를 그냥 생략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위를 붙이라고 하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함수 6문제 중에 한 문제는 꼭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단위를 붙이는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랭크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랭크.eq로 들어가 볼게요. 랭크.eq로 들어가서 첫 번째 넘버 뭐에 대한 순위 구하는 거요? 판매 수량. 요 순위가 어디에서 여기 전체에서 몇 등 했냐 물어보는 거죠. 나중에 요 순위를 바뀌고 요 순위로 바뀌겠지.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값을 넘버에 선택을 하면 되고 요 REF라고 하는 거는 전체 범위죠. 요 전체 범위. 요 범위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요거는 분명히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랭크 함수에서는 이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돼요. 요 전체 범위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올더는 내림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어요. 그런데 오름차순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다 꼭 1 적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림이니까 안 써도 되겠죠. 확인.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하지 말고요. 바로 뒤에다가 여기 수식 입력줄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 뒤에다가 뭐 적어야 돼요? AND 연산자의 위 적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확인 체크 눌러주게 되면 22 그래서 순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6월달 A형의 함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새롭게 이제 나온 게 인덱스 매치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sum if, count if가 나오면서 평균을 구하라고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에서 조금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유형의 문제를 좀 보시게 되면 다른 A형이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B형에 있는 함수도 지금 보시게 되면 if, mid, rank 또 인덱스 매치가 또 나왔어요. 그죠? 이번에는 라지가 나왔네요. 그죠? A형하고 다른 부분. 그리고 밑에도 if, mid가 나왔고 인덱스 매치는 또 나왔어요. 그리고 dsum이 나오고 max가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 그 6월달 그 함수 문제만 다시 A형, B형, C형의 함수 문제만 따로 정리해서 좀 풀어보도록 풀어서 또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요거 하고 나면 마지막에 요 부분은 어떤 거요? 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요게까지 해주셔야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까지 완성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요 함수도 좀 반복해서 좀 풀어보셔야 되겠죠? 반복해서 좀 풀어보실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요거 공부 좀 잘 좀 해주시고요. 또 7월에 지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6월, 5월, 4월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요 3개의 기출 문제만 A형, B형, C형만 푼다라고 하시게 되면 9회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7월 시험에 꼭 좋은 성적으로 A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요 6월, 5월, 4월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들을 꼭 풀어보시면 됩니다. 요 자료들은 블로그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다운받아서 문제 좀 풀어보시고요. A형, B형, C형 다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